옛날 옛적, 학문과 풍류로 이름난 안동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깊은 밤 부인의 서럽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방님, 정령일이 매정하게 구실 겁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이 집안의 금지옥엽 외동딸 최가희였습니다. 그녀의 신방에서는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잔뜩 화가 난 가희의 앞에는 그녀의 서방인 이선우가 술에 잔뜩 취해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잠결인지 혹은 자는 척하는 것인지 자신의 바지춤을 온 힘을 다해 움켜쥐고 있었고 심지어 바지와 저고리가 단단히 꿰매져 있었습니다. 호호, 아씨와의 첫날 밤이 무서우신가 보네. 밖에서 엿듣던 여종들이 킥킥거리며 웃자 집주인인 최진표 대감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인연들이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러자 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을 이리 생과부로 만들다니 서방님이 미워요.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최진표 대감은 골치 아픈 듯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 웃지 못할 소동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시대 학문의 도시로 이름난 안동 땅에는 장래가 유망한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명망 높은 사대부가의 자제부터 막대한 부를 가진 집안의 도련님까지 모두가 훌륭한 스승과 좋은 인맥을 쌓기 위해 이곳 서원으로 모여들었지요. 어느 날 마을 어귀에 한 젊은 선비가 나타나자 늘 새로운 인물을 품평하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허, 저 양반은 니신가? 풍채가 남다르구만. 글쎄, 저런 인물은 이 안동 땅에서 처음 보는 듯하네. 깊은 호수 같은 눈매, 잘 뻗은 대들보처럼 오똑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닫혀있으면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입술까지. 그야말로 그림에서나 볼 법한 미남이었습니다. 야, 저런 분을 보니 내가 계집이 아닌 게 한이로다. 그의 모습에 마을 처녀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저마다 한마디씩 속삭였습니다. 어머나, 저런 분이라면 내 평생을 바쳐 공양이라도 할 텐데. 너희 집 살림에 어찌 저런 귀한 분을 모시겠느냐? 우리 집 정도는 되어야지. 바로 그때 좌중을 압도하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군중을 갈랐습니다. 모두 비켜라. 누가 허락도 없이 군침들을 흘리고 있느냐? 그녀의 등장에 다른 처녀들은 순식간에 기가 죽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바로 마을 최고의 부자인 최진표 대감의 외동딸 최가희였습니다. 가희는 욕심 많고 아나무인인 성격으로 마을의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아비를 쏙 빼닮았다고 수군거렸지요. 그녀의 아버지 최진표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놀부조차 한 수 접고 갈 지독한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닮아 가희 또한 17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갖고 싶은 것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습니다. 아이고, 내 딸 가희야. 저 가난한 집의 낡은 물레방아는 가져다 어디에 쓰려는 게냐? 으앙. 몰라요. 저거 안 사주시면 다시는 아버님 얼굴 안 볼 거예요. 에고, 알았다. 알았어. 여봐라, 저 집 물레방아를 당장 떼어오너라. 그런 그녀가 마침 혼기가 차 신랑감을 직접 고르겠다며 온 마을을 들쑤시고 다니던 참이었습니다. 새로 나타난 선비, 이선우의 모습은 심술궂은 가희의 마음에 쏙 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뺨이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었지요. 세상에. 저리 잘생긴 분은 난생 처음 보는구나. 그러더니 주변 사람들 모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드디어 내 서방님 되실 분을 찾았다. 저분은 이제 내 것이니 누구든 눈독 들였다간 아주 큰일 날 줄 알아라.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그 잘생긴 선비가 가희의 소나귀에 들어갈 것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쯧쯧. 불쌍도 하지. 꼼짝없이 저 성질머리 고약한 계집의 서방이 되겠구나. 한편 서원에 도착한 청년 이선우는 스승께 인사를 올리고 새로 구한 거처에 짐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려한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후. 이곳에서는 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다음 날 이른 새벽, 선우가 막 책을 펴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 문간에서 웬 낯선 그림자가 기웃거렸습니다. 니쇼. 문을 열자 그곳에는 심술궂은 인상의 처녀, 바로 최가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 처음 뵙는 선비님이시네요. 이리 이른 시간부터 공부를 하시니 필시 크게 되실 분인가 봅니다. 처자는 니신데 이 새벽부터 남의 집을 함부로 찾으시오. 저는 이 고을 최진표 대감의 딸이온데 어제 뵙고 마음에 들어 찾아왔습니다. 초면에 찾아와 거만하게 구는 것도 모자라 선우가 묻기도 전에 가희는 제 용건부터 말했습니다. 저희 집 사위가 되어주시지요. 제 서방님으로 말입니다. 그 말에 선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되겠습니다. 그만 돌아가 주시오. 낭자께서 분명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머지않아 저를 원망하게 될 겁니다. 후회라니요. 저는 한번 제 사람으로 삼은 이에겐 끝까지 잘해주기로 유명하답니다. 호호호. 후회하신다니까요? 절대 안 한다니까요. 선우가 더는 상대하지 않고 책으로 시선을 돌리자 가희는 분하다는 듯 씩씩대며 돌아섰습니다. 두고 보시지요. 저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지니까요. 그날 이후 가희의 집요한 구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우의 집 앞에는 매일같이 값비싼 예물들이 쌓였고 서원으로 가는 짧은 길에는 가마가 대령했으며 작은 초가집에는 10명이 넘는 하인들이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러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공부에 매진해야 하니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가희는 마침내 해서는 안 될 짓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온 마을에 자신이 선우에게 욕을 보였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소문은 서원의 스승 귀에까지 들어갔고 결국 선우는 파문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네를 더는 받아줄 수 없네? 우리 서원의 명예가 달린 일이야. 절망에 빠진 선우의 앞에 최진표와 최가희 부녀가 나타났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오늘 험한 꼴을 당했다. 내 딸과 혼인하게. 우리 집 사위가 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걸세. 최진표는 은근한 협박을 가했고 선우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녕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후회 안 하네. 좋습니다. 허나 한 가지 약조를 해주십시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이혼은 아니 됩니다. 그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일세. 얼마 후 최 씨 집안의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가희는 입이 귀에 걸렸지만 선우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는 그저 익숙하다는 표정만이 감돌았지요. 마침내 그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신방에서 서방을 기다리던 가희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선우 때문에 하인을 불렀습니다. 덕돌아. 가서 서방님께서 무얼 하시는지 보고 오너라. 하인이 찾아간 곳에서 선우는 술병들 사이에 파묻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우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잠들거나 온갖 핑계를 대며 첫날 밤을 피했습니다. 참다 못한 가희는 어느 날 밤 잠든 선우의 옷을 억지로 벗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옷은 단단히 꿰매져 있었지요. 결국 가희는 가위를 가져와 선우의 옷을 잘라냈고 그의 몸을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우의 몸에는 사내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그날 이후 최 씨 집안에서는 가희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최진표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우리 집안을 능멸해. 내 하나뿐인 귀한 딸을.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혼은 없다고 공언한 탓에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진표는 가장 잘하는 못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가희야, 걱정 말 거라. 이 아비가 다 알아서 처리하마. 이혼이 안 된다면? 서방이 없어지면 그만 아니겠느냐.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최진표의 명을 받은 머슴들이 칼을 들고 선우가 머무는 초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책상에 엎드려 있던 것은 선우의 옷을 입은 집 인형이었습니다. 선우는 이미 도망친 뒤였지요. 한편 마을을 빠져나온 선우는 정처 없이 밤길을 걸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비극이 닥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화로를 엎지르는 사고로 그곳에 큰 화상을 입어 산의 구실을 영영 못하게 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빼어난 외모는 늘 여인들의 관심을 끌었고 진실을 고백할 때마다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공부에 매진하여 입신양명하면 이 편견을 이겨낼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목숨의 위협까지 겪고 나자 선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처 없이 떠도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꾀죄죄한 행색으로 저작거리에서 글을 써주며 연명하던 어느 날 그는 강가에 앉아 시 한 수를 을조렸습니다. 천리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놓다. 참으로 고운 시입니다. 목소리가 들려온 곳에는 단아하게 차려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시뿐만 아니라 선비님 얼굴에도 글이 쓰여 있네요. 관상의 복과 기운이 깃들었으나 그 복을 가리는 먹구름이 오래도록 따라다닌 상입니다. 허나 구름은 결국 거치기 마련이지요. 낯선 여인의 따뜻한 말에 선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여인은 선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선우는 홀린 듯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선우는 자신의 모든 사연을 털어놓았고 여인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 얻은 가슴의 화상 자국 때문에 혼인 첫날 밤 소박을 맞고 과부가 되었답니다. 선비님과 저는 닮은 점이 많군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되었고 깊은 정이 들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첫날 밤을 보내게 된 날, 여인은 선우의 흉터를 보고는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날이 시퍼렇게 선 가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게 대체 무엇이오? 가만히 계셔요.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여인은 가위로 흉터를 톡 건드렸고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붙어있던 살이 떨어지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 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어릴 적 제 동생도 비슷한 상처를 입었을 때 어머니께서 이리 하시니 금세 나았던 기억이 납니다. 선비님의 흉터를 보니 그때와 같아 혹시나 낭잠. 참으로 고맙소. 모두 낭자 덕분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잊지 못할 밤을 보내고 정식으로 혼인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선우는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 덕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으로 가게 되었지요. 한양으로 떠나기 전 아내는 선우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한양에 가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편 안동 최씨 집안에서는 다시 혼인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바로 최가희가 새로운 신랑감을 찾아 다시 혼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혼례식이 한창 무르익고 연지곤지를 찍은 가희가 모습을 드러내던 바로 그 순간 대문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그곳에는 과거의 남루한 모습이 아닌 관복을 차려입은 늠름한 모습의 이선우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저분은 이선비님이 아니신가? 죽었다고 들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최진표에게 쏠렸고 새신랑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전 서방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기는요. 제가 이리 멀쩡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다만 저 집안에서 까닭없이 저를 죽이려 하긴 했지요. 사람들은 평소 행실이 좋지 않던 최진표를 욕하며
그를 관아에 넘기려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진표는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느냐? 증거. 다들 저놈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저놈은 사내 구실도 못하는 가짜 사내라고. 그 사실이 들통나니 도망친 것을 어디서 뒤집었으요? 사람들은 그의 폭로에 깜짝 놀라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뒤에서 아리따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아직 안 끝나셨어요. 우리 아기가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이리 보채는 거려. 나타난 이는 바로 선우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등 뒤에 업고 있던 아버지를 쏙 빼닮은 아이를 선우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의 아기도 서방님을 어서 보고 싶다 하십니다. 어서 마무리하고 오셔요. 그 모습에 사람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최진표의 거짓말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저런 파렴치한 놈. 자식이 둘이나 있는 멀쩡한 사내를 가짜 사내라 모함하다니. 어서 저놈을 관아로 끌고 가자. 새신랑은 혼례복을 벗어 던지며 혼인을 파기했고 가희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결국 최진표 부녀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관아로 끌려가 저지른 죄에 대한 큰 벌을 받게 되었지요. 시원하게 복수를 마친 선우는 아내와 아이와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소. 부인이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서방님. 오히려 제가 감사하지요. 서방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저 또한 제 자신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 거려. 선우는 자신을 똑 닮은 아이를 품에 안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두운 그늘이 없었습니다. 나조차 사랑하지 못했던 내 단점을 사랑해준 당신 같은 현명한 어미가 있으니 우리 아이는 분명 세상의 어떤 편견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자랄 것이오. 그렇게 세 사람, 아니 네 사람은 따스한 햇살 아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세상 어떤 시련에도 변치 않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처럼 그들의 걸음은 한치의